제8강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페이지입니다. 자, 밭작물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밭작물도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해서 수확량이 파악이 되면 미보상 감수량은 그냥 구해진다.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다 이거. 그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면 자주 나온 거는 바로 옥수수예요. 왜? 다른 밭작물하고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피해율 공식을 보면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이다. 이때 여러분들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준 이게 뭐죠? 피해 수확량이잖아. 피해 입은 거 기준이죠. 그죠? 이게 피해 수확량이에요. 그것만 알면 수확량. 그죠?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량이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이는 피해 수확량이더라. 그러면 옥수수는 좀 특이해요. 그 특이한 그 비밀만 알면 보험금 구하는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되게 쉬워진다. 왜 그럴까요? 자, 옥수수를 쭉 보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보고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옥수수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옥수수를 보면 이게 두둑이라고 하고 이랑이라고 하죠. 이랑에다가 곡식을 심어요. 그죠? 근데 작물을 심을 때 보면 옥수는 이 한 주 재배해서 쭉 한 줄로 해서 하나씩만 심는 방법이 있고 또는 농가가 이번에는 욕심이 나서 이 한 구멍에다 두 개를 치면 이렇게 그게 1주 재배라고 하고 2주 재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1000m 제곱에 옥수수를 심는데 한 해는 한 주 재배를 하고 또 한 해는 2주 재배를 했을 때 평균 수확량은 2배 차이 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는 저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왜? 평년 수확량은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의 평년 수확량을 우리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고 우리 집은 평년 수확량이라고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 우리 집의 평년 수확량은 내 마음대로 1주 재배하고 2주 재배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 가지고 하자. 그것만 알면 다 풀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평조단 수미라는 공식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옥수는 다른 방법을 했는 표조단이 아니고 평조단이 아니고 표조단이냐. 왜?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잖아요. 1주 재배와 2주 재배는 차이가 더블로 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평조단 대신에 뭘 쓴다고요? 표조단. 표조단을 쓰는데 또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피고미 공식이라고 했어요. 수미가 아니고 피고미야.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옥수수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표조단 아시겠습니까? 평조단이 아니고 표준 수확량을 사용하는 표조단. 그러면 먼저 공식이 중요하다.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통 보면 우리는 손자보험이라고 해요. 손해액이 났으면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평수 미평할 때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보통의 작물에 사용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피해액을 구했을 때는 손해액에서 바로 구해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금이니까 액수니까 손해가 남겨서 자기부담 비율을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것이 자기부담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자보험이라고 해요. 보험금 구할 때는 보험가입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하는 것이 공식인데 보험가입금액에서 피해율을 곱한 것이 손해액이 되고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그죠? 똑같은 공식이에요.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작물은 손해액을 바로 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손자보험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해율이 얼마인데 내가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 비율을 빼줘서 곱해주면 되지만 바로 손해액을 구하는 게 바로 밭작물에서는 옥수수더라. 왜? 1주재배, 2주재배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때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전부 다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을 빼는데 특이한 것이 옥수수다. 옥수수는 강원도에 옥수수래요? 강원도에 옥수수가 많이 나죠. 그죠? 강원도에서는 집안을 중시여기더라. 가.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원래는 이자가 아니지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한자를 집안할 때가 가문을 중시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의 작은 것을 먼저 구하고 마이너스 자기 부담을 빼주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 손해를 좀 봅니다. 이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손해액이 500만 원이라면 자기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칩시다 그냥. 그럼 얼마죠?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네? 400만 원이죠. 근데 이 손해액이 1,200만 원이 났다면 1,200만 원이 나면 1,200만 나면 9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다른 작물들은 이렇게 하고 그냥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을 했을 때 손해액이 1,200만 원이 났다면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일 때는 1,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리 보험 가입 금액과 비교해서 작은 것을 해주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옥수수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의 사람은 가문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문 해서 손해액을 먼저 작은 것을 구하고 난 뒤에 제일 뒤에 자기 부담금을 빼주다.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다른 작물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인데 이거는 먼저 그 손해액이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을 먼저 구하고 자기 부담금을 빼주는 이런 공식이다 보니까 손해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커졌을 경우에는 손해를 봐요. 그죠? 그래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소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더라. 당연하겠죠? 얼마나 손해 났지 했을 때는 피해 수확량을 구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부담 비율은 빼줘야 돼. 평수 미평도 마찬가지잖아. 이때 평수를 갖다가 우리는 피해 수확량을 보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공식이. 피해 수확량인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준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평년 수확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구해. 그리고 자기 부담금, 미보상 감소량을 빼주면 돼. 양은 나왔어. 킬로그램당 얼마 했을 때는 표준 가격이든. 다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야 손해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만큼 피해를 입었어.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얼마지? 이렇게 딱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액을 구할 수 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죠. 똑같은 공식이에요. 이해만 하면. 미보상 감소량.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 왜냐하면 피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평년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지금까지 공식이었는데 똑같아요. 옥수수에서는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의 개념하고 똑같잖아. 개념은.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하면 이제 초보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수확량이 얼마지? 그게 피해 수확량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면 된다. 그래서 평조단 수미 공식을 알았다면 예외는 옥수수더라. 옥수수는 평조단이 아니고 표조단이더라. 그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피고미 공식을 사용하자.
왜 비곰인지 한 잘 보세요. 자, 옥수수는 1주 재배와 2주 재배 방식이 있으므로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다. 그래서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사용한다. 따라서 바로 피해 수확량을 구해서 보험금을 사용한다. 여기서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는 고사 면적을 적용하면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보세요. 조, 단, 피, 고, 미. 동그라미 신었어요. 헷갈린다니까요. 평조단 수미를 갖다가 옥수수에 가서는 표조단 피고미로 바뀌더라, 공식이. 왜 바뀌었냐면, 보면, 평균 수확량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표준 수확량 알았어. 실제 경쟁 면적 기준에서 표준 수확량을 구하면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나와. 조사 대상 면적은 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 타작물, 기수학 면적 다 빼주면 되죠. 똑같아요. 그런데 표본구원의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누가 구하죠? 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딱 보면 옥수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염이 있고 옥수 알갱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옥수수가 있는 데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착립장이라고 해요. 착립장이라고 해요. 붙을 착자, 한자죠, 한자. 설립자, 쌀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쌀 알갱이가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옥수수 먹는 그게. 그래서 착립장의 길이라고 해요. 이게 17cm 이상이냐 이하냐 가지고 상중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 중, 하로 나누어. 상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피해를 안 입었잖아. 우리는 피해 수확량을 그냥. 중, 하는 100% 곱해주고 중은 50% 곱해줘서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길이에 따라서 17cm냐 15cm 따라서 평가사가 길이를 쟀는데 그 길이가 17cm 이상으로 아주 잘 된 것은 피해를 안 입은 거고 그 다음에 15에서 17cm 사이에서는 중을 입은 거고 그 밑에는 하다라고 개수를 다 나눠요. 상중하에서 우리가 평가하다 보면 비닐에다 해놓고 딴 걸 갖다가 다 분류를 해요. 상중하로 길이를 재가지고. 그래서 이 수염의 개수가 이 알맹이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 알맹이 개수하고 수염의 개수가 똑같아요. 헤아려 보면. 그죠? 그래서 피해 수확량은 상중하에 대해서 100% 개수가 100개면 100%니까 100개면 100개 다 해주면 되고 중일 때는 이게 100개도 하면 이거는 50%만 중은 50% 피해 입었잖아. 그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가 다 개수를 파악해 놓고 중 몇 개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 다 인정해 줄게. 하는 크기가 작으니까 100% 다 인정해. 중은 너는 50% 해줄게. 이 전부 다예요. 그 다음 피해 수확량이니까 이 개수에다가 한 개당 표준 중량이 있어.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교재를 보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표준 중량을 곱해주면 무게가 나와. 피해 수확량. 그 다음에 제식 시기지수도 곱해주고 제식 밀도지수도 곱해준다. 이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이 옥수수를 좋아했던 우리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냐면 유관수 누나님이 옥수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관수 누나님이 뭘 좋아했다고요? 옥수수 좋아했어. 그래서 유관수 누나가 무슨 운동했죠? 3.1운동. 유관수 누나의 6, 하나, 둘 이렇게 다 하네요. 3월 1일부터 6월 12일 사이 옥수수는 재배를 심어야 돼. 그 심는 시기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걸 감안 안 할 수가 없어.
시험 문제 나오면 식이지수가 1.1이다, 0.9다 주어져. 곱해주면 돼. 근데 1과목에서 시험 나올 때 옥수수에 심는 시기는 3일 운동에서 유관순 누나의 6, 하나, 둘. 요 시기에 다 심어야 돼. 그래서 유관순 누나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또 역사적 인물이 또 나올 거예요. 지금은 유관순 누나만 하면 된다. 그죠? 제식 밀도지수는 옥수수는 밀이잖아, 밀. 밀가 옥수수 빵 만들듯이. 그래서 제식 식이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를 곱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주어지면 곱해주면 돼. 그래서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표본 구간도 모든 것은 가로 세로 면적을 표본 구간에 가로 세로를 다 곱해서 네 군데면 네 군데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그것이 표본 구간의 면적 속에서 무게를 재보니까 피해가 이만큼 입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피고미 할 때 피해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을 우리가 구하잖아, 항상. 그죠? 조사 대상 면적에서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 피해 수확량을 곱해주면 돼. 그죠?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한번 수확량이 아니고 피해 수확량이잖아. 거꾸로 생각해.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우리가 조사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곱해주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를 갖다가 수확량에다가 보상해 주니까 플러스 시켰지만 이는 실제로 피해 입은 게 고사잖아. 고사는 피해 입은 것, 너 나와. 그리고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구했단 말이죠. 이걸 곱해주면 돼. 똑같은 논리란 말이죠. 통상적으로 밭작물에 있어서는 수확량을 구할 때는 조사 대상 면적을 우리가 구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표본 구간을 정해서 해보니까 단위 면적당 몇 킬로 나왔다라는 곱해주면 돼. 플러스 수확량이니까 세모와 동그라미는 보상 안 해주겠다. 그것의 기준은 평년 수확량,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더해서 수확량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옥수수는 반대란 말이야. 피해 수확량이니까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는 그러면 그대로 조사 대상 면적에서 피해 입은 거 너 나와.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아니고 X인 고사 면적. 그것이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걸 고사 면적이라 하잖아요. 너 죽은 거 나와. 100%. 거기다가 우리가 구했던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곱해줘서 왜? 우리가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동안의 평균을 가지고 작용한 이걸 해주는 것이 피해 수확량의 핵심이더라.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은 이제 평수니까 똑같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인데 그것을 피해 수확량이잖아. 그래 바로 피해 수확량. 이 피해 수확량 7번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작물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율을 구하는데 수확량을 구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런데 모든 작물은 수확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겠는데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까 1주 재배 2주 때문에 표준 수확량 사용하더라. 피해 입은 걸 바로 구하더라. 그죠? 피해 수확량을 바로 구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공식이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기초반에서 이걸 이해하면 대단한 이해력인데요. 이해됐죠? 뭔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수확량하고 이거는 피해 수확량을 바로 구하는 손자보험이니까 근데 공식은 보험금에서 가문을 중시하는 민 보험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구하고 그 구한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는 게 좀 특이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그래서 지금까지 옥수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다른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적용 품목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제 입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 양, 고, 옥, 감, 착, 콩, 양, 팥. 농업소의 감소 보장은
가을 감자를 기준으로 해서 봄 감자, 고랭 감자 없애고, 네. 자까지 없으면 됩니까? 그래서 마, 양, 고등학교. 가을 감자, 감. 누가? 콩냥이. 플러스 과수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것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품목이다 하는 것까지 정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나오는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습으로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 이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제가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재파종 조사, 재파종, 재정식에서 지금까지의 재파종은 마늘이었다. 마늘. 재정식은 양배추, 서양에서 온 배추, 양배추. 근데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4개씩 플러스 되더라. 그래서 정식한다는 것은 추가 있어야 되는 추. 그래서 가을 배추. 추. 이게 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월동 배추. 그 다음에 양, 상추, 브로콜리, 영어. 4가지 품목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재정식 품목을 모두 쓰시고 해서는 5개를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재파종. 재파종은 지금 재파종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월동무가 있습니다. 월동무. 메밀. 쪽파 1형. 쪽파 2형. 지난 시간에 언뜻 설명했죠. 그러니까 새롭게 도입된 거는 정리를 해두고 가자. 정식은 정식 먹는다 했을 때 서양식으로 스프부터 해서 먹는 걸 우리는 한 박색 이렇게 먹을 때는 정식이더라. 그래서 서양에서 온 용어 비슷한, 그죠? 추, 정성이 대한 추, 양, 서양 양자, 그 다음에 영어, 브로콜리, 그 다음에 파종은 막 뿌리는 거, 월동무, 메밀, 쪽파 1형과 쪽파 2형. 요렇게만 해주면 되고, 경작불능조사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 번 읽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작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가사가 보고 식물재 비율이 65% 이상 피해를 입었다면 갈아엎고 다른 작물로 가는데, 예외적인 것은 밭작물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차. 차 같은 녹차밭 같은 경우에는 갈아엎겠습니까? 7년, 8년 막 키웠던 걸 그 보험금 한 받으려고 다 갈아엎겠습니까? 그래서 차는 제외다. 차. 그래서 차 품목은 제외다. 차 품목은 제외된다. 과수 중에서는 반대로 밭작물 중에서는 차만 제외되지만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작불이 또 있는 게 있어. 그것이 경복궁. 경작불능이 있는 복분자. 복분자는 경복궁 할 때 동그라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불능이 있는 과수는 복분자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자. 밭작물에서는 경작불능이 없는 것은 우리는 차다. 10년 동안 키운 걸 보험금 받기 갈아엎을 수는 없다. 대신에 과수 중에서는 과수도 아니죠. 막 자라는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갈아엎고 다시 할 수 있다. 삭발을 해요. 2년, 3년 지나면 다시 다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도 강의했듯이 경작불능일 때 1차 조사, 2차 조사에서 갈아엎는다는 그 내용이 밭작물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강의하지 않고 24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일하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논작물부터 하는 이유가 해놓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쭉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24페이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하면 논작물과 유사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품목별 수확량 조사 적기다. 왜 적기가 중요하죠?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틀려버리면 우리가 평년 수확량 할 때도 그때 기준으로 다 했는데 이번에 피해 입은 것도 아무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 수확량 적기가 다 있어서 그때 해야 돼. 그때 우리 평가사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속에 묻힌 걸 어떻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저게 적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재미있습니다. 자, 지금 양파는 땅의 아랫부분에서 자라죠. 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양파대가 있고. 그러니까 비대가 적용된 시점이에요. 비대가 뭐죠? 살찔비, 청고마비 할 때 살찔비자를 써요. 살찔비자. 살찔비자예요. 살이 찌는 게 비대야. 비대가 적용된 시점. 살이 다 찢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커. 그 다음 마늘도 땅속에서 자라죠. 그죠? 마늘이 이렇게 육종 마늘이 있으면 종이 있고 하면 전부 다 비대가 적용된. 그래서 암기를 안 하더라도 이해만 하면 그 다음 고구마도 땅속에 있죠. 비대. 감자 비대가 적용된 시점. 뭐 고랭지도 봄이든 전부 다 비대가 올. 옥수수는 땅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옥수수는 수염. 옥수수의 그 수염. 이 수염은 이 개수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개수나, 나날의 개수나 수염의 개수 동일합니다. 이 하나가 영양분에 대해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수확 적기는 시험 문제,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가 적기예요. 수염 나오기 25일 이후.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건 비대가 적용된 시점. 땅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차는 좀 특별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위에 것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양파는 지난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양파는 농민들은 압니다. 딱 서 있다가 쑥 땅속에서 쑥 올라오면서 탁탁 넘어져.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다. 시험 나왔습니다. 갈로 도복. 이 땅속에 쑥 올라오면서 이게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탁탁 쓰러져. 그러니까 한 반쯤 쓰러졌을 때 가서 조사하려고 우리가 준비하죠. 그러니까 한 3분의 2 이상이 쓰러졌을 때 수확 적기예요. 그 다음 마늘의 비대가 종료되어야 되는데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노란색으로 바뀌어. 마늘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그때나 또는 해당 지역에서 통상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온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황변되었을 때. 황변이 나올 수 있고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황변. 또는 통상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고구마는 삼식이. 고구마는 삼식이다 해서 고구마는 삽시기로부터 삼식이고 삽시기로부터 삼식이 1, 2,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한다. 이게 전부 다 5점짜리로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삼식이에서 삽시기로부터 120일 이후에 감자는 110일, 95일, 110일이다. 그래서 L제과나 H제과에서 감자를 수매하잖아요.
수미할 때 가만히 보면 고랭지는 잘 안 자라니까 111을 알겠고, 그 다음에 봄이니까 일찍 90을 이해하면 되는데, 제주도는 늦게 수확을 해요. 왜? 수미를 늦게 하니까. 그래서 할수록 땅 속에다가 보관해요. 냉장고에 보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95일이 아니고 111이 시험이 잘 나와. 아, 제주도는 땅 속에서 그대로 둡니다. 보관할 때. 그래서 파종일부터 제주도는 110일, 그 외 지역은 95일. 바뀐 것 같지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제주도는 L제과, H제과에서 늦게 수면을 하기 때문에 보관을 할 수밖에 없어. 더운 지방이지만. 그렇게 해서 요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111일, 95일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게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구나. 왜? L제과, H제과에서 늦게 수면한다. 그 다음 수확기 적기는 수염이 나온 후에 25일 이후에 수확 적기다. 차는요. 차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조사 가능에는 대상 농지에 식전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 2엽. 이게 1심이잖아. 한마음 2엽. 잎사귀 2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잘 보면. 그래서 1심 2엽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초장, 엽장, 엽폭. 그래서 영구가 2판 4판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영구니까 어떻게 이게 엽폭이겠죠. 제일 적으니까 엽폭이 0.9cm, 영구 2판 이게 2.8cm예요. 2.8cm. 그 다음에 이게 신초장의 길이가 4.8cm. 그래서 숫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영구, 엽폭, 그 다음에 엽장, 28. 그건 알겠죠? 구분이 되죠? 영구, 2판, 4판만 알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년도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한다. 5월 10일. 요것만 알아두시면 수학 적기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될 수 있다. 어떻게 이해하시는데 진도가 좀 빠릅니까? 괜찮아요? 네, 진도 나갑니다. 그 다음 자, 콩의 수확 적기는 잘 보세요. 콩지 파치 중에서 누가 언니입니까? 네. 콩지가 언니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콩은 콩지 파치를 알아두자. 콩지 파치. 그래서 콩지는 콩의 수확 적기는 코파구, 코를 판다. 그래서 콩잎은 80%에서 90% 이상이 고유한 성숙, 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진 성수로부터 14일이 지난 시기가 수확 적기다. 그 다음에 팥은 동생이니까, 코파구의 동생이니까 8, 90%가 아니고 7, 80% 꼬투리. 이렇게 해서 콩지 파칠에서 동생은 7, 80%, 콩지는 코파구에서 80에서 90%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양배추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땅에 쭉 있으면 제일 마지막 잎사리가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수확하세요라고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마지막에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딱 양배추가 있다가 쫙 이렇게 하늘로 해서 감쌉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결구가 형성이 완료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배추의 수확 적기는 땅바닥에 있던 것이 오므라들면서 정확하게 감싸면서 일어서는 그 단계를 양배추의 수확 적기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5점짜리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은 땅속에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수확 적기를 알아야 될 이유는 그 기준을 통일해서
평년 수확량 구할 때의 기준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 그 차이를 피해 수확량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